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보현사 역사문화광장 천년의 숨결 대관령 보현사에서 나를 만나다 첫째 날 발표를 맡은 고양시청 학예연구사 김수현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강릉 보현사 소장에 있는 불교미술품에서 고찰할 건데요. 그 중에 경내에 있는 석조 유물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할 목차를 잠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현사 경내의 석조 유물 현황, 그 다음으로 보현사 경내의 석조 유물 명칭 및 제작 시기를 좀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종합고찰인 맺은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사는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보현산을 주산으로 하여 그 동쪽 기슬에 자리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월장서의 말사입니다. 사찰은 650년 신라 진덕여왕 4년에 자장율사에 의해서 최초로 창건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889년 그 이후에 통일신라 진선여왕 3년에 낭원대사가 지장선원으로 중창을 하여 전국을 학승을 지도하였고 그리고 알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석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는 그 지장선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크게 중창하였는데 입척할 때까지 전국의 학승을 모아 꾸준히 제도하여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불교계에 상당히 융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30년 낭원대사의 입적 이후 보현사의 연역에 대해서는 조선시대까지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신증동국여지 승남이나 여지 도서, 동국여지지에서 낭원대사가 중창한 지장선원을 계승한 지장사 또는 지장암으로 표기하였고 법무고에서는 주산의 이름과 같은 보현사로 변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사찰의 명칭이 지금과 같이 보현사로 바뀐 것은 18세기 이후로 이해됩니다. 이후 1975년 능각 스님이 종각을 짓고 82년 도명 스님이 영산전, 84년 정환 스님이 요사체, 동별당이죠. 그 다음에 1995년 도안 스님이 금강루와 요사체인 서별당, 88년 명예 스님이 삼성각을 새롭게 중창하면서 현재 보현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낭원대사, 그러니까 889년 그 사찰을 지장선호로 중창한 낭원대사는 그 인근의 사굴산문의 계산조로 알려진 범일국사의 첫 번째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1872년도 지방지도에 나온 보현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전기까지는 그 지장선원, 지장사, 지장암으로 불리다가 18세기 이후부터는 현재 사찰 명칭 같은 보현사로 이제 바뀌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제 보현사 전경이고요. 현재 보현사는 이러한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이 강릉 보현사 낭월대산 탑비, 강릉 보현사 석조 아미타 삼종 불상 등 시공을 초월하여 각 시대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다양한 불교 미술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보현사에 유전하는 다양한 불교 미술품 가운데 대웅보정 앞에 일괄로 모아놓은 경내 석조 유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위치가 대웅보전인데 이 대웅보전 앞에 이렇게 지금 석조 유물들이 사찰에서 모아놨습니다. 이 석조 유물들은 안타깝게도 완형이 아닌 깨진 부재로 몇 부재를 제외하고는 그 명칭과 용도들이 구분하기가 힘들 만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현사의 잃어버린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석조 유물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현재 경내에 모아놓은 석조 유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명칭과 용도 그리고 제작 시기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 발표 내용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현사 경내에 있는 석조 유물에 대한 세부 현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유물에 대한 명칭과 용도 그리고 제작 시기 등을 검토해서 그 보현사에 지금 잊혀진 역사성을 재발견하는 게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윤사 경내 석조 유물 현황입니다. 현재 보용사 대웅전 앞 너른마당 중앙에 다양한 모습을 갖춘 석조 유물이 한 곳에 모여져 있습니다. 이 석조 유물의 개수를 제가 한 세보니까 15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유물은 모두 완용이 아닌 다 깨진 부대로 오랜 시간 동안 야외에 노출되어서 마멸이 되게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로 구체적인 도산과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상태를, 세부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양식을 살펴보면 그런 어떤 사용처나 용도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그룹에 대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지금 A그룹은 위에 큰 돌과 밑에 돌 2개 이렇게 좀 같이 모여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손이 되었으나 밑에 이 2개를 보면 전체적으로 파손이 되었으나 세부적인 양식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세부의 용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부재는 좌우가 긴 형태로 전체 높이는 한 25cm 정도고 바깥면은 모두 깨어져 있으나 정중앙에 팔각으로 된 낮은 괭임이 있고 그 바깥으로 1단으로 된 연잎이 빽빽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연잎 안에 연빵잎들이 이제 표시되고 있는데, 이 부재에서 확인되는 이제 팔각의 낮은 괭임 형태나 그 다음에 바깥으로 표현된 연꽃 무늬, 이런 것들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제작되는 전형적인 3단 팔각대자의 부재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그룹 살펴볼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2019년에 대웅보전 해체 보수 부진에서 발굴조사로 출토된 현황이고요. 이게 지금 쌓여져 있기 전에 지금 형태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각에 낮은 괭임이 있고 끝부터로 이게 연꽃이 이렇게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부처님의 대자로 쓰이는 3단 팔각 대자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도울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파손이 되었으나 어깨가 이렇게 둥글고 가슴이 평평하게 표시되었고 또 무릎이 이렇게 높이 표시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정면에서 사진을 찍진 못했는데, 이런 세부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 이거는 이제 부처님 불상의 불신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지금 양양 서리먼지에도 이런 비슷한 부처님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현재 목이 지금 잘려 있는 상태지만, 요 같은 경우는 손이 좀 남아 있어서 부처님의 형태를 좀 알 수 있지만, 요것도 이제 양감의 표현이나 신체 비례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불상의 편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1그룹, A그룹 바로 옆에 이제 위치합니다. 이 부재들은 2002년 이제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의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에서는 대웅보전 정면 좌측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웅전 앞쪽으로 이제 옮겨져 낸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파손과 마멸이 심각한 상태로 총 6개의 부재를 하나로 쌓은 형태입니다. 두 종류의 부재가 섞여 있으며 전체 부재의 높이는 한 1m 17cm, 최대폭은 64cm입니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부재는 방형으로 바닥 부분이 매우 평평하며 하단 부분에 1단으로 낮은 괭임대를 마련해서 공간을 두었고, 그 위에는 둥글게 올라가며 길쭉한 연꽃 갈래를 복륜의 형태로 이렇게 조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이제 석탑 부재가 이제 다른 부재가 놓여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 방형의 형태나 안상을 새길 수 있는 밑에 이제 공간을 마련한 점 등을 봤을 때는 석등의 하대석 부재로 판단이 됩니다. 그 위에 놓여진 5개의 부재는 탑신 부재로 생각됩니다. 요 부재부터 요 부재까지는 탑신 부재인데요. 가장 아래는 탑신석이고 그 위에는 2개는 옥계석, 그 다음에 요 2개의 부재는 상륜부의 부재로 생각됩니다. 탑신석은 내면에 모두 불상을 새겨가지고 놓았는데,
탑시성 내에 조각된 불상은 대체적으로 좀 마멸이 심한데 이것도 지금 상태가 좀 좋진 않지만 연화대자 위에 지금 결과부자한 형태로 이 다리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머리와 몸에는 한 줄로 두광과 이제 신광을 갖추고 있고 통경식 대의를 착용하고 오른쪽은 손바닥을 위로 하고 왼쪽은 아래로 하는 심우의 연호인을 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탑신석은 그 위에 옥계석은 탑신석의 폭과 최하단의 지붕 받침, 너비의 비율, 체감률 등을 개선하면 1층 옥계석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른 하나 이것도 옥계석으로 판단되고 다른 요 부분은 3층 옥계선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부재는 노반과 복발로 추정되는데 모두 이제 반으로 갈라진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이제 2002년에 그 저희가 이제 조사했을 때 문화청하고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사했을 때는 대형보전 앞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고요. 당시 지금 부재랑 봤을 때는 부재 수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보면 이 석등대자는 그대로 똑같이 밑에 있고 탑시성 1층도 그대로 있고 옥계석도 1층이 그대로 있지만 여기 위에 있는 지금 노반이 지금 위로 다시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이고 부재는 그대로 지금 같이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보현사 마당을 중심으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석조 유물입니다. 또 이것도 2002년 당시에는 지금 대웅보전 오른쪽 측면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총 6개의 부재가 섞여져 있는데 이 부재는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자상이 있고 사자상이 있습니다. 사자상은 반원형의 연화대자와 기단석 등 3개의 부재는 2019년 대웅보전의 오른쪽에 있었으며 나머지 2개의 부재는 발굴소에 출토되었습니다. 사자상은 원형의 연화대자 위에 엉덩이와 뒷발을 땅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워 머리는 하늘로 세운 상태이며 전체 높이는 94cm, 최대 폭은 34cm입니다. 현재 앞발과 머리가 심하게 훼손되어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석등의 부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그룹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재로는 사자상 바로 옆에 있는 연화대자와 사자상 바로 옆에 놓인 연화대자와 사자상의 오른쪽 왼쪽 측면에 위치한 대자 하대석입니다. 먼저 살펴볼 게 대자 하대석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발굴 조사를 통해서 출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연화대자 하대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팔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낮은 1단의 가격의 받침을 두고 그 위에 능형을 이루면서 안상을 마련해 가지고 사자상 1개를 양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다면 이렇게 생겼는데 사자상은 입을 벌린 얼굴, 앞으로 내딛는 양발, 그리고 내려 세운 꼬리의 표현 등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여 그 조각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또 주목될 수 있는 상이 부재가 이것도 하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대웅보전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가 되었는데 당시에 보고서에는 석등대조로 이제 판단하셨는데 요거는 다시 살펴본 결과 이 복륜의 꽃끝잎이 이렇게 귓꽃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런 형태로 미뤄봐서 이 부재는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A그룹에 살펴봤던 것처럼 3단 팔각 대자 가운데 하대석 부재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어떤 부재인지는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예를 보면 이 부재들이 어디서 사용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현사 경내 석조 유물 현황이 총 3그룹인데 A그룹은 불상편이 1개, 3단 팔각대자 상대석이 2개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 뒷부재는 너무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어떤 부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B그룹에서는 석등 대자와 석탑 부재가 그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C그룹은
이 석등 간주석 부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자가 표현된 대자 하대 지대석과 그 밑에 있는 하대석,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보윤사 이제 불상 이제 편을 봤는데요. 이 편들에 대한 이제 그 명칭 및 제작 시기의 검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윤사 경내에 위치한 석조 유물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뭐 완용은 지금 뭐 남아있지 않으나 종류를 조합한다면 크게 불상의 대자편, 뭐 석탑부재, 석득부재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게 방금 전에 살펴본 그 대자 지대석에 있는 사자 모양입니다. 이 사자상이 새겨진 하대석은 보통적으로 직원인의 그 비로자나 불상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8세기 중반 이후부터 비로자나 불상을 제작할 때 3단 팔각 대자 가운데 하대 받침의 각 면에 안상을 새기고 그 안에다가 뭐 향로, 공자상과 함께 이제 그 조각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A그룹에 있는 불상편, 그 다음에 대자편, 그 다음에 C그룹에 있는 뭐 지대석과 하대석 편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이 경내 석조유물 중에 하나는 비로자나 불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비로자나불은 뭐 잘 알다시피 대승불교의 중요 경전인 대방강불 화엄경이나 법망경에서 주전불로서 범어모 바이로차나로 음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는 원래는 이제 화엄종의 주불이었지만 선종의 주불로도 이제 폭넓게 수용되어서 이제 조성이 됐고요. 형상에 대해서는 대일경이나 금강전경에서 이제 그 형태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일경에서는 원래 이제 비로자나는 보살형으로 사자 대자에 앉아 있다고 이제 묘사되는데 이러한 도상은 이제 일본에 있는 백묘도상인 오부신간에서 이제 처음 나타나는 게 이제 7세기 정도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신라로 전해져서 8세기 중반부터는 직원인의 이제 비로자나 불자상을 제작할 때 중대석 또는 하대석에 안상이나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서 사자상들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앞에도 이제 처음 말씀드렸지만 보현사는 이제 사굴산문의 계산조로 알려진 범일국사를 계승한 낭원대사가 중창한 사찰로 뭐 선승들의 상당수가 화엄종 출신의 승려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화엄종의 주전부인 비로자나가 아미타불을 이제 많이 봉헌했던 것으로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비로자나 불상 9세기, 8세기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된 비로자나 불상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대표적인 불상이 여기 근처에 있는 강원 홍천 물걸리에 있는 석조 비로자나 불자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게 팔각의 3단 대자 위에 이제 부처님을 봉헌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출토된 유물 중에 A그룹에서 나왔던 그 연화대석, 상대석을 보면 연판문, 꽃무늬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C그룹에서 나온 것 같은 이 귓꽃이 있는 불상, 이 편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주 북지리에 있는 석조비로자나 불자상, 9세기 중반입니다. 요것도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팔각의 3단 대자 위에 그 직원이를 결하고 있는 부처님을 조성하였는데요. 요것도 상대에는 그 이중의 연꽃잎을 조각하고 그 밑에 괴임대를 마련하고 중단에는 뭐 공양상이나 그 다음에 향로를 조각하고 그 다음에 하대의 상대의 연꽃을 조각하고 그 밑에 안상을 마련해서 이 사자를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같은 영주 북지리에 있는 석조불자상 9세기 중반 요것도 같은 불상인데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한 양식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봤을 때 그 지금 보현사에서 갖고 있는 그 불상편으로 이제 확인되는 것들은 뭐 불상의 파손이 심해서 이제 동시에 제작된 석불 자상과는 이제 비교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대석의 연꽃무늬 패턴이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대석의 사자상의 문양, 그 다음에 귓꽃무늬를 표현하는 이런 상들을 뭐 봤을 때 아마 그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되는 그 3단 팔각대자의 편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불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그 양양 설임사 인근된 사찰이잖아요. 여기에도 이 아까 말씀드린 듯이 하단에 이렇게 사자상들을 안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뭐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안상 이 표현들이 그 연꽃의 표현들이 그 1단에서 이제 2단에서 1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뭐 사자상이나 이런 양각계에 대한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9세기 후반으로 좀 판단되는 상입니다. 뭐 인근에 있는 10세기 상으로 판단되는 원주 본조전동 석조 미로전화불 자상인데 이것도 뭐 아까 저희가 지금 경내에 있는 A그룹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뭐 팔각에 3단 팔각대자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연판을 장식한 것, 그 다음에 밑에 뭐 하대석, 그 위에 깃꽃이 있는 연꽃을 조성한 이런 어떤 형식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그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윤사 경내 석조 유물에 대해서 살펴보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요건 이제 상대석 부재들 두 개는 상대석 부재로 판단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하대석 부재로 판단이 두 개는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지대석 부재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C그룹에 있는 사자상 사자상입니다. 이건 석등 부재로 판단이 되는데 석등은 돌로 만든 미술품으로 불교에서는 불탑, 승탑 등과 함께 불교 미술품의 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등을 밝히는 것은 어둠인 무명과 무지를 진리로 밝힌다는 의미로 불설시등 공덕경에서는 삼명의 복적을 구하기 위해 탑과 불상 앞에 들불을 밝히면 33천에 다시 태어나 청정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연등수결경경에서는 늙은 비구가 매일같이 정성껏 연등공양을 실천한 결과 연등불인 정광열애로 성불하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연등공양은 불교에서는 핵심적인 의례로 정착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일찍부터 뭐 그 조성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현존하는 석등의 초기 사례는 뭐 백제의 익산 미륵사지의 석등 밑에 부재, 부여 가탄리 석등 부재, 분황사 석등 부재 등 완성의 형태가 아닌 부재만이 좀 전하고 있습니다. 석등은 하대석, 간주석, 화사석, 옥계석의 4개의 부재로 구성되며 정상에 상륜이 놓이고 각 부재에는 모두 팔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형태의 변화, 각종 장식 조각이 가해지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석등 간죽석에 사자가 표현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고복형의 석등이 등장하는 9세기 이후부터는 일시적으로 사자가 그 석등의 간주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석등으로는 9세기에 제작되는 법주사, 쌍사석등, 충북 법주사에 지금 남아있는데 이런 게 있고요. 중흥산성의 쌍사석등, 영암사지의 쌍사석등 등이 현재 이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밑에 지대석 위에 석등 하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사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옥계석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쌍사자 석등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보현사의 석사자상은 이들 작품과 비교했을 때 비례나 골격과 근육, 이목구미 등의 표현 그리고 갈개 표현들이 약간은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그 제작 시기는 10세기로 좀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B그룹에서 확인된 석탑 부재의 사방불입니다. 사방불은 5세기에 편찬된 금강경명과 관불 삼매해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초기 대승불교의 법화경과 아미타경에서 언급한 동서남북 네 방의 부처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사방을 수호하는 현재 타방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7세기 이후 중기밀교가 성립하면서 대일경과 금강정경 등의 중기밀교 경전에서는 타도불의 사방불이 아닌 대일열의 동체로서 중생들이 즉불, 성불, 즉신성불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방불로 변화가 되며 석탑 탑신의 사방불을 조갑하기 시작한 것은 9세기부터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여기 인근에 있는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1층 탑신에 지금 있는 사방불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지금 내부에 보현사에 있는 것도 지금 마모가 심해가지고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두강과 신강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부자한 상태로 돼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3층 석탑에도 지금 이건 서삼수 석탑인데 탑승 1층면에 지금 결과부자해서 모여있는 감시를 판에서 만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사방불을 매우 도드라지게 새겨 놓았습니다. 이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형태는 저 명확하게 좀 보이지 않지만 아마 이게 결과부자한 형태로 이제 다리의 형태로 보이고 그 다음에 두상과 이제 몸으로 보이는데 이 탁본을 하면 또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 저부조로 이제 조각이 된 점, 그 다음에 연화대자 등이 이제 표현되지 않은 점들을 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방위를 할 수 있는 수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제작 시기는 10세기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발표를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매진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보현사에 잊혀진 역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이나 완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경내 석조 유물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 불상 및 3단 팔각대자 및 편, 석탑부재, 석등부재 등으로 구분되며 그 제작 시기는 사굴산문의 계산조로 알려진 범일국사를 계승한 낭원대사가 사찰에 주석하면서 번성한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까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상편과 대자편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형적으로 제작되는 3단 팔각대자를 갖춘 상으로 하대 지대석에 사자상이 새겨져 비로자나 불사상으로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세부적 양식을 통해 8세기 중반에서 제작된 인근 구산선문의 흥천 물걸리 석조 비로자나 불사상을 계승한 작품이며 제작 시기는 낭원대사가 사찰을 중창한 9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자상으로 표현된 석등의 간주석과 탑신석의 사방불은 양식적으로 비교했을 때 10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양식에서는 9세기 이후에 제작되는 중앙의 불교 미술 패턴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현사의 경내 석조 유물은 통일신라 중앙과 지방에서 유행한 다양한 불교 미술품의 양식을 이어받은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구산 성문이 융성하게 꽃피었던 시대상을 유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걸리 상에서 이어지는 통일신라 전형적인 부처님, 3단 팔각대자를 이루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깨진 부재로 판단이 되고 그 양식은 이 연꽃에 대한 것이나 이 귓꽃에 대한 것들이 양식적으로 도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낭원대사가 이 보현사, 그러니까 지장선호를 중창한 9세기 후반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인근에도 이제 이런 불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영주 부석사나 대구 동화사 비로암이나 축서사나 이런 구석이 선종계연들에 있는 사찰들에 있는 불상, 그리고 이 불씨는 이 양양 서림사 같은 경우는 지금 손수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로자나 불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거는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신체적인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아마 한 세트
두 세트 이상의 부처님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요 석등 대다도 이것도 이제 그, 그 형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 석등 하대 간대석으로 간주석으로 포함이 되지만 그 양식이나 이런 뭐 괄기의 표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시기가 많이 떨어진다. 10세기로 좀 추정이 되고 석탑 부재도 방위를 할 수 없고 뭐 거의 저부조로 얕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9세기보다는 10세기 이후에 좀 제작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발표할 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현사 대웅전 앞에 성물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내용입니다. 9세기 사자상과 10세기 석등 및 석탑재가 낭원대사가 주석했을 시기의 거실 가능성은 보현사의 사격뿐만 아니라 사굴산문의 범위도 굉장히 넓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청 물권리 영역까지 본다면 사굴산문은 강원도 영동, 영서 지역까지 모두를 아울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청 말고 다른 지역에서 9세기에서 10세기에 조성된 유사한 문화유산 사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9세기 후반, 그러니까 이 사찰이 중찰하게 된 지장선으로 중차하게 된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굴산문의 낭원대사가 주석했을 당시에 이제 집중적으로 제작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인근 뭐 사굴산문의 뭐 대표적인 상처는 뭐 범일국사가 창건한 굴산사 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요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양양 서림사지도 여기 양양 서림사지도 비로자나 부처님, 그러니까 하대 장식의 칠사자를 조각하고 그 다음에 중대에 뭐 연꽃과 공양자산을 조각하고 그 비로자나 수인을 하고 있는 불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그 사굴산물 관련의 유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9세기 후반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근 축서사에 있는 비로자나 불사상이나 저 멀리 남쪽으로는 대구 동화사 비로암 그 다음에 창원 뭐 이런 데도 아직까지 되게 많은 그 9세기 후반에 제작된 석조 비로자나 불자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물권리나 뭐 서림사지를 빼고는 없었는데 요 이제 보현사 이 경내 석조 유물 중에 일부분이 뭐 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찰의 역사를 한층 올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뭐 자료로 쓰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굴산물이라는 성종계의 비로자나 불자상이 사자상이라는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조각이 나타나는 것은 선종의 역사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산 선문과 관련된 문화재 중 화엄사상 또는 다른 교종계의 사상이 반영된 사례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권리상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이 사진에 보여드린 거는 물권리 이 비로자나 불자상이 있지만 이 정각 내에는 부처님이 없는 대자가 하나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뭐 9세기 선종계의 승려들은 뭐 의상계 화엄을 따르던 승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아미타불이나 뭐 석가나 비로자나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물권리 같은 경우도 다른 도상의 두 개의 부처를 아마 모셨던 것 같은데 현재는 하나의 부처님은 부처가 불상이 없고 대자편만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도상은 알 수 없지만 이런 그 교종계 그러니까 뭐 석가나 아미타 불상을 이게 또 모셨던 일례가 있고 그 이 지금 부석사에 있는 북지리 석조 불자상도 요것도 같은 사찰 안에 거의 동시기에 모셔진 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하나는 비로자나이고
하나는 지금 수인이 내려 있어서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르는데 뭐 이렇게 동일한 조성 시기에 비로자나 불이 화엄사상을 한 다른 뭐 석가나 아미타 부처님을 비로자나나 같이 모시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시에 좀 일반적인 뭐 개념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